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지난번 블록체인 강의 시리즈에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장단점, 그리고 탈중앙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했었죠. 특히 뭐 공격에 대한 거나 뭐 그다음에 그 원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원칙인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이때 이제 그 단점으로 지적된 것에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일까요? 이제 원리가 이제 분산된 환경에서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서 거의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 디스트리뷰티드 컨센서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종류도 많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것을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컨센서스, 이제 분산된 컨센서스라고 하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노드,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들의 어떤 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모두 다 정직한 노드들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정직한 노드들이면은 좀 괜찮겠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참여한 노드들 중에서 정직한 노드들의 어그리먼트에만 가치를 줄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직한 노드에서만 가치, 밸류가 값이 나와가지고 퍼져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족시켜질 수만 있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뭐 디스트리뷰티드 컨센서스가 만들어져도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소수가 뭐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정직한 애에서 나온 가치만 전체적으로 퍼질 수만 있으면 아무리 뭐 나쁜 애들이 꼬드겨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또 현실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현실 같은 경우에 또 노드가 모든 참여 노드가 다 정직하고 다 괜찮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속이려고 하는 거 말고도 모두가 한꺼번에 그 상황을 전부 동기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새로운 트랜잭션도 일어나고 새로운 거래도 일어나고 새로운 정보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일부는 저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못 들어봤고 이쪽에서 벌어진 일을 못 들어봤고 이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분산된 컨센서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문제 어떤 종류들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가 해가지고 프로블럼 리스트를 한번 잡아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또 참여한 노드 중에 일부가 망가진다거나 뭐 잘못 동작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뭐그 말리셔스하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뭐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화돼 있고 일정한 형태로 잘 서비스될 수 있는 네트워크라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P2P 네트워크는 굉장히 임퍼펙트하죠.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고 느린 데도 있고 빠른 데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레이턴시, 시간적인 것이 이제 막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오래 걸리고 어떤 건 빠르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정말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나한테 돈을 더 들어오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전체를 전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글로벌 타임이라 그러죠. 모든 컴퓨터가 정확한 시간에 대한 타임 스탬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아주 유명한 이 비동기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1982년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뢰해가지고 정의한 걸로 알려져 있죠. 램퍼트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한 팀에서 만든 일종의 시나리오인데,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합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는 참여하는 노드, 여기서는 이제 장군들로 표현을 했어요. 장군 1, 2, 3이 있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티가 뭐 성이라고 칩시다. 이 성에 이 세 장군이 쳐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200명이 있고 장군이 100명, 100명, 100명 있으면 숫자대로 승부가 결정되면 3명이 동시에만 쳐들어가면 무조건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이 배신자가 있는 거죠.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안 쳐들어간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이제 함락이 안 되고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이들 각각이 장군들끼리의 연락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는 없고 메시지 자기들만 시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쳐들어가자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격하자 안 하자로 이 다이아그램에선 그렸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장군 1과 장군 2가 공격하자 공격하자 그다음에 얘도 공격하자 공격하자 그다음에 공격하자 공격하자 이랬으면은 동시에 쳐들어갈 텐데 지금 이 경우에 장군 1이 장군 3한테는 퇴각하라고 해버렸어요. 얘가 지금 이상한 장군이죠. 이러면은 이제 장군 3이 빠질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은 이쪽에서 온 것이 이 두 개를 갖고 고민을 하겠죠. 이 장군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비동기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고 모두 같이 움직이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유명한 비잔틴 장군 문제예요. 이거를 좀 더 시리어스하게 그 연구하신 분 중에 뭐 피셔, 린치, 패터슨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바이너리 이 성공 실패 이런 식으로 둘로 딱 결정되는 비동기된 상황에서는 단 하나만 크래시가 나도 실제로 그 완전하게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산된 알고리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수학으로 증명을 하고 이런 종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야기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야 분산 노드에서 P2P로 어떤 정보를 동시에 기록하고 합의하고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실제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실질적인 솔루션을 비트코인이 처음 내놨다. 비트코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내놓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건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이 뒤에 나중에 이제 디스트리뷰트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좀 자세히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뭐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는 유명한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한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요.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을 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데이빗이 5개의 비트코인을 산드라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이 그 장부에서 이 두 장부가 이걸 기록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 소식을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참여 노드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메시지를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1단계에서는 얘네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해서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각각의 노드들이 트랜잭션에 대한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아서 자신의 레저, 이 장부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그 카피를 가지게 되고, 아이고, 카피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계속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한 내용들을 어프로브를 또 해줘야 되니까 인증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 맞아라고 하는 것들이 쭉 받아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많은 수가 그거를 어프로브하면 보통 예를 들어 과반이라든지 이렇게 어프로브를 하게 되면은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그 기록에 남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전파되는 와중에 지 혼자 이상한 걸 기록한 애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으면 걔네들은 확정을 안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올펀으로 엉뚱한 거 보낸 애들은 비신뢰되는 형식으로 돼가지고 해당 블록을 폐기를 하거나 기록을 못하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은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분산된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힌트가 주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 비트코인의 방식 그 자체만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설계를 하면서 이 비잔틴 자금 문제를 포함한 분산 컨센서스에 대한 힌트를 일부 준 것이 첫 번째가 인센티브가 동작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블록 생성이라고 하는 걸로 인센티브를 줬죠. 랜덤하게 블록 생성을 한다는 걸로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전체 집단적으로나 이 그 네트워크와 이 시스템을 정직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줬고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사실은 랜덤하게 돈이 생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참여한 네트워크에 판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그 컴퓨터나 또는 뭐 집단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 뭐 특별한 게 없이 우리 그냥 정치적으로 잘 해봅시다. 뭐 이 정도의 인센티브만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이런 방식이 잘 동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방식이 잘 될 거냐, 분산 컨센서스를 이용한 블록체인 방식이 잘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랜덤니스, 임의성에 대한 개념인데, 사실은 컨센서스의 포인트를 잡기 위한 특별한 시작점과 엔딩 포인트 자체를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글로벌 타임에 해당하는 거나 정확한 시작 포인트를 가정을 하지 않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조금 시간을 오래 두고 해버렸죠. 컨센서스가 뭐 1시간이든 뭐 30분이든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오는 것들을 쭉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풀로 모아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안정적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컨센서스, 분산 컨센서스를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 거래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의 승인을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이 나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probabilistic thinking, 그죠? 확률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블록이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시간 히스토리와 함께 잘 되는 경우에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매치될 확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그에 비해서 잘못된 이상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자들이 절반 이상 과반이 아닌 이상에는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익스포넨셜하게 확률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정직한 그룹이 많은 네트워크 그룹이라면 확률적으로도 시간이 가면서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이런 컨센서스 시스템이 잘 동작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원리가 분산 컨센서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비트코인 시스템이 증명을 했고 여기에 입각을 해서 또는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분산된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간이 되면 또 따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또 뭐 3세대 암호화폐나 2세대 암호화폐나 3세대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접목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강론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